오늘이 제일 싸다가 과장이 아닌 서울 분양가 이야기예요. 부동산 R114 기준으로 서울 평균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2022년 3,477만 원에서 최근 5,131만 원으로 3년 만에 48% 넘게 올랐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로 보면 평균 12억에서 17억, 5억이 뛴 거죠. 구별로는 영등포구 83%, 성동구 80% 상승이 눈에 띄고 84제곱미터 기준으로 영등포는 약 6억, 성동구는 10억 가까이 더 비싸졌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사비 상승입니다. 지난해 11월 건설 공사비 지수가 132.45로 최고치를 찍으면서 인건비와 자재비 부담이 분양가로 이어졌어요. 게다가 서울 신규 공급은 재건축 재개발 비중이 70-80%라 공사비 갈등이 길어지면 공급이 줄고 그만큼 희소성이 커져 가격이 더 오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오르기 전에 분양을 보려는 심리가 커지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용산 20억 집을 전세 끼고 사는 게 레버리지처럼 보이지만 실전은 현금 흐름 게임이에요. 우선 기한이 빡세요. 무주택자가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용산은 잔금이랑 등기를 4개월 안에 끝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착각해요. 전세 8억이 껴있으니 내 돈은 12억이면 되겠네? 가 아니라는 거죠. 전세는 할인이 아니라 나중에 갚아야 하는 빚이에요. 등기 때는 보증금 8억을 승계받아 넘어가지만 입주하려면 만기 때 그 8억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 크지 않으면 결국 그 돈은 내 현금으로 메워야 해요. 그래서 20억 매수는 결론적으로 현금이 19억 가까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추가 리스크도 있어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면 입주 시점이 꼬일 수 있고 재건축 재개발은 조합원 지위 승계가 막힘 구간이 있어 잘못 사면 조합원이 아니라 현금 청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 낀 매수는 싸게 사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0억 밑으로 안 팝니다. 라는 말이 그냥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단톡방에서 집값을 올리려는 담합 정황으로 적발된 이야기입니다. 경기 지역에서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이 오픈 채팅방을 만들고 우리 단지는 10억 아래로는 팔지 말자 같은 가격 가이드라인을 공유한 걸로 조사됐는데요. 더 낮은 가격 매물이 나오면 중개사를 특정해서 허위 매물이다 라며 시청에 집단 민원을 넣고 전화 문자 항해로 압박했다는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될 가격을 사람들이 룰처럼 강제로 만들려 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비슷한 방식이 다른 지역에서도 포착됐고 어떤 곳은 중개사를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거나 손님 인적 찾아가 영업을 방해한 정황도 거론됐습니다. 또 일부 중개사들이 친목회처럼 뭉쳐 이회원 중개를 배제했다는 내용도 함께 나왔죠. 경기도는 이런 담합, 전세 사기 같은 시장 교란 행위를 강하게 수사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단톡방 분위기가 아니라 투명한 거래가 가격을 만들도록 감시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서울 동남콘 주민들 수건, 위례신사선이 드디어 큰 고비를 넘었습니다. 서울시가 위례신사선을 민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을 올렸는데 이게 국토교통부 최종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민자 방식은 금리, 자재비 같은 외부 변수에 흔들리면 사업이 늦어지기 쉬웠거든요. 그런데 재정사업으로 바뀌면 서울시가 직접 추진할 수 있어서 사업 기반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진짜 굴러가겠다는 기대가 커진 거죠. 서울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계획 변경과 신속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같이 돌려 행정시간을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보통 계획 변경부터 예타까지 오래 걸리는데 병행하면 약 1년 이상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물론 끝난 건 아닙니다. 다음 단계는 기재부 신속 예타 마무리,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설계 같은 착공전 절차들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2008년부터 시작된 이야기, 무려 18년 만에 본궤도라는 표현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위례신사선이 계획이 아니라 실행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겁니다. 요즘 뉴스에 새낀 매물 테러 열렸다 많이 나오죠. 전세 사는 사람들은 체감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서울 전세 매물은 약 2523건, 1년 전보다 무려 30% 넘게 줄었습니다. 정책 발표 이후 오히려 더 감소했어요. 새낀 매물은 세입자 있는 집을 말합니다. 이번 대책은 이런 집을 팔
팔기 쉽게 만든 거예요. 매매 매물은 늘 수 있습니다.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실거주하면 전세 물량은 줄어듭니다. 임대사업 물량도 계속 감소 중이죠. 결국 전세 공급이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에요. 강북 일부 지역은 전세 매물이 70에서 90%까지 급감했고 전세 전망지주도 125를 넘었습니다. 100 이상이면 수요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이미 서울 평균 전세값은 1년 새 약 2천만 원 올랐고 전세 못 구한 수요는 월세로 이동하면서 월세도 상승 중입니다. 매매는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전월세 시장은 구조적으로 공급이 줄어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 대출 받을 때마다 인지세 내는 거 알고 있었나요? 이게 이사하거나 계약 갱신할 때마다 반복으로 붙어서 세입자 부담이 은근 큽니다. 지금 국회에서 전세자금 대출 인지세를 면제하자는 법안이 추진 중이에요. 핵심은 전세대출은 투자용이 아니라 집 없는 서민이 살기 위해 받는 생활금융인데 대출계약서 쓸 때마다 인지세를 계속 내는 건 사실상 주거비를 추가로 내는 구조라는 거죠. 현재 기준도 간단해요. 전세대출이 5천만 원 초과면 인지세 대상이고 금액별로 7만 원, 15만 원, 35만 원이 붙습니다. 이걸 세입자와 금융기관이 반반 부담해요. 세입자 입장에선 대출 받을 때마다 또 나가네가 됩니다. 최근 5년 동안 전세대출로 나온 인지세가 총 2,880억 원대, 그중 세입자가 낸 돈만 1,440억 원대라고 합니다. 전세값 오르면서 대출 규모도 커지고 이자도 부담인데 보증료에 인지세까지 더해져 이중 부담이라는 얘기예요. 법안이 통과되면 전세대출 계약은 인지세가 명시적으로 비과세가 되어서 세입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추진 단계라서 국회 통과 여부를 지켜봐야 해요. 금값이 5,600달러까지 올랐다가 4,400달러로 급락한 뒤 지금은 4,900에서 5,100달러 구간에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급락 이유는 세 가지예요. 차익 실현 매물, 금리 인하 지연, 플러스 달러 강세, 그리고 증거금 요건 강화로 마진콜이 터지며 강제 매도가 나온 겁니다. 하루 만에 반등도 나왔지만 지난주는 큰 방향 없이 횡보 중이에요. 국내도 열기가 식었습니다. 골디뱅킹 잔액이 줄고 금 ETF 유입도 둔화됐고 특히 선물형 상품은 자금이 빠지는 흐름입니다. 앞으로 전망은 전문자들은 올해 안 금리 인하 가능성,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 산업용 수요 증가 때문에 결국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조정 뒤 우상향 가능성은 있지만 작년처럼 폭등보다는 변동성 큰 완만한 상승을 보는 분위기입니다. 예전엔 아파트 공사 3년이면 끝났죠. 지금은 평균 40개월, 거의 3년 4개월이 기본입니다. 대단지는 4, 5년도 걸립니다. 서울 입주단지 분석 결과 착공부터 입주까지 평균 40.7개월, 올림픽 파크 포레오는 무려 59개월, 거의 5년이 걸렸습니다. 첫째, 주 52시간제와 작업시간 제한, 예전처럼 밤샘 공사 어렵습니다. 둘째, 민원과 사회적 규제 강화, 학교 주변이면 등하교 시간 작업 중단, 수능 듣기 평가 시간엔 공사 멈춤입니다. 셋째, 지하 공사 고도화, 도심지에서 지하 7, 8층까지 파야 하고 문화재 지하철 간섭 변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공기가 들면 공사비도 폭등한다는 것. 전국 정비사업 평균 공사비는 3.3제곱미터당 8만 원, 5년 새 68% 급등, 서울 핵심지는 1,000만 원에 근접했습니다. 공사 지연되면 공사비 증가하고 조합 시공사 갈등되면 또 지연,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 흐름은 결국 분양가와 집값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요즘 비트코인 분위기 갈립니다. 월가는 가망 없다며 돈을 빼고 중동 오일머니는 지금이 저점이라며 줍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약 66,400달러까지 밀렸고 고점 대비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특히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에서 약 85억 달러, 12조 원 규모가 빠져나갔다는 게 핵심입니다. 기관들은 비트코인이 인플레 해지로 기대됐지만 증시 빠질 때 가치 더 크게 떨어져서 논리가 흔들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부다비 국부펀드 쪽은 블랙록 ETF 보유량을 46% 늘리며 장기 매수에 나섰습니다. 단기 자금은 이탈, 장기 자금은 매집, 손바뀜이 진행 중인 셈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은 끝이 아니라 주도권 교체 구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월가와 오일머니 중 누가 맞는다고 보시나요?